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의대 해부학교실의 주임 교수로 있으면서 의대생들, 본과 1학년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재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부학이라고 하면 의대생들이 시신을 해부하면서 몸의 구조를 배우는 따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부학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이 단순히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넘어서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더디거나 만성으로 이어지고 질병이 몸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는 학문이 바로 해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구는 항산화 그리고 면역, 항암과 노화라고 하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무너지고, 그 결과가 암과 노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가 전공한 해부학,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와 세포 환경, 면역 반응의 관점에서 연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왜 어떤 사람에게는 비타민C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던져왔고요. 이를 통해서 비타민C 효과는 단순한 섭취량이 아니라 지속성, 전달 방식, 그리고 개인의 체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연구 결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비타민C와 앞타민C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장 건강, 노화, 그리고 회복 능력에 대해서 일반인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는 꽤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삶의 질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항노화라는 말 자체,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흔해졌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점이 이 노화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몸 안에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젊을 때에는 손상된 세포의 회복이 빠르고요. 균형을 맞추는 능력조차도 뛰어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쌓이면서 혈관은 딱딱해지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오고요. 면역은 둔해지고 또는 과민해져서 자가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바로 관절염이죠. 그리고 뇌 역시 어떤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순간 반응도 떨어지는, 그래서 손상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전반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피부나 면역을 넘어서 혈관과 뇌까지 거의 모든 노화의 축에 연결된 것이 바로 기본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의 필요량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의 흡수와 유지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서 몸의 환경 자체가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항노화라는 개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주면, 항노화는 이게 강한 자극을 잠깐 주는 것이 아니고 몸의 환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C는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된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때려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앞타민C가 이러한 역할을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타민C는 비타민C를 더 많이 넣는 방식이 아니고, 비타민C가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도와줘서 장기간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을 낮추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혈관, 면역, 뇌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충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타민C와 특히 이 앞타민C는 이 세 축을 동시에 지지하는 기본적인 항노화 환경을 조성하는 도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노화라고 하는 게 젊어지는 약을 찾는 게 아니고 몸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비타민C는 출발점이면서 앞타민C는 현실적인 노화 환경에 맞게 그 출발점을 조정한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타민C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타민C와 파킨슨, 치매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매와 파킨슨에 대한 치료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미국 FDA에서도 그러한 약물에 대한 걸 갖다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 허가를 내주려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이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치매는요, 어떤 한 가지 원인이나 한 가지 물질 때문에 갑자기 생기거나 하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에 걸쳐서 뇌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저하되고 단백질이 제대로 못 만들어지고 혈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이상으로 인한 장 뇌축의 이상 같은 요소들이 아주 차곡차곡 오랫동안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겉으로 드러낸 질환이 바로 파킨슨이나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들, 어떤 파킨슨이나 치매를 단칼에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앞타민C를 먹으면 파킨슨과 치매가 치료돼? 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타민C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게 파킨슨병과 치매의 공통된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뇌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뇌에서의 염증이거든요.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입니다. 포도당을 가장 많이 써요. 우리 몸의 포도당의 4분의 1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분진이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뇌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생기는 활성산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에 뇌는 특히 취약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파킨슨병에서 문제가 되는 도파민 생성 이거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도파민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많은 뇌에서의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화 손상에 더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앞타민C가 이 파킨슨과 치매, 특히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염증이 이제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 기능과 신경망 연결이 점점 약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앞타민C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와 어떤 뇌에서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파킨슨과 치매를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킨슨과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뇌가 망가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특히 앞타민C는 뇌에서의 항산화 보호 환경을 만들고 신경세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 대사에 관여해서 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조절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많이 있는 흑질 같은 경우는 산화 손상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화 손상을 예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항산화제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를 먹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흑질에서의
도파민이라는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그러한 그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비타민 C는 순간적으로 농도를 올렸다가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그러한 형태의 비타민 C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타민 C가 이러한 그 파킨슨이나 치매와 같은 그런 신경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 이런 뇌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타민 C가 파킨슨이나 치매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타민 C가 중년 남성의 성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남성의 성기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물질이 바로 뭐냐면 산화질소입니다. NO라고 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그 표적으로 해서 나온 그 성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물이 바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그 약물이죠. 근데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산화,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화질소의 작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당연히 산화질소의 작용 조절을 통해서 성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타민 C와 앞타민 C, 특히 앞타민 C는 이런 산화질소의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산화질소의 활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보면 사람이 비타민 C를 못 만들기 때문에 사람하고 동일하게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그 생쥐에서 3주 동안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비타민 C, 특히 앞타민 C를 준 군에 있어서는 정자의 숫자가 정상보다도 훨씬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정자의 운동성도 훨씬 더 활발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능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기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화질소를 활성을 조절을 통한 그런 발기력에도 그 개선에도 영향을 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세를 만들기 위한 정자의 생성이나 정자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앞타민 C에 의한 남성 성기능 개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해부학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비타민 C, 앞타민 C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C를 연구하면서 앞타민 C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들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해부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종양학이나 그다음에 뇌신경과학이나 면역학 같은 그러한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면역학 연구를 주로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면역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면역 활성, 그다음에 항종양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항산화 물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외부로부터 우리가 음식물이나 보조제 형태로 섭취해주는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이러한 면역 증강과 항종양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게 됐고, 비타민 C에 의한 어떤 우리 몸에서의 생리 활성, 그로 인한 질병 예방, 질병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단순히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단점이 있게 되냐면, 전체적인 인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한 현상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현상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해부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우리 몸의 전체 인체 시스템에 대한 걸 이해를 한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비타민 C에 대한 연구, 그리고 비타민 C 또는 앞타민 C에 대한 연구, 그걸 통한 어떤 항산화 시스템, 그리고 질병 예방, 면역 증강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연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부학자이지만 비타민 C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타민 C에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모신 만큼 사실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 시신을 기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들이 벌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시신 기증이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숭고한 과정입니다. 저조차도 시신 기증을 하라고 하면 이거 망설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시신 기증 서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망설여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내 몸을 해부용으로 내놓는다는 거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내 몸이 그 해부학 교육용으로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환자보다도 먼저 사람의 몸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해부하는 과정 자체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내가, 물론 이제 죽고 나면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걸 못 느끼지만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 숭고하신 어떤 뜻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신 기증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만큼 숭고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가족 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시신 기증을 하겠다라고 해도 이분의 사후에 가족분들이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면요, 저희가 시신을 모셔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족분에 대한 서로 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은 가족분들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내 부모님 또 내 형제 자매가 그 굉장히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사후에도 내 몸을 활용하게끔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분들도 동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신이 기증이 되게 되면 일단 제일 처음에 하는 과정이 이제 바로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정은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한 6개월 동안 포르말린으로 그 온몸에 있는 혈관에 그 포르말린을 주입을 해서 혈액을 포르말린으로 바꿔서 조직이 고정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부터 이제 저희가 해부학 실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그냥 시신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증된 시신의 거의 한 80%는 의과대학 학생들, 본과 1학년 학생들의 실습에 사용이 되고요. 한 15% 정도는 전공의들의 실습에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그 사람의 몸에 대한 구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수술에 대한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는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5% 정도는요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국군 유해 발굴단이나 그다음에 119나 그다음에 간호사나 그리고 재활치료사들 같은 경우도 사람 몸의 구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의 교육에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증된 시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의료인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저희가 정중하게 이분을 모셔가지고 위령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유골을 수습을 해서 유가족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데 그 기간이 기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후에는 뭐 늦어도 3년, 빠르면 2년 정도 내에는 돌려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화장 비용, 모든 장례 비용, 그다음에 이분의 그 유골을 봉안하는 봉안 비용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숭고하게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침과 동시에 학생들이 생명에 대한 어떤 고귀함, 존중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인성을 갖춘 의사로 저희가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기회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그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앞타민C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앞타민C가 어떤 신기술이나 기적의 물질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앞타민C는 비타민C의 작용을 더 오래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체내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제형의 비타민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모든 질환들, 염증 질환, 암, 그리고 노화 이러한 질환들, 좀 더 세세하게는 파킨슨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들 이러한 데 있어서 앞타민C는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과의 몇 배 이상의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의 고용량으로 인해서 어떤 그 위장의 장애를 느끼고 그 다음에 설사나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요로 결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그 만성 염증 질환에 비타민C가 효과적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쉽게 드시기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앞타민C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홍보가 아니라요. 이거는 앞타민C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는 부각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앞타민C를 접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항산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자로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전부 다 객관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자로서 시신 기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시신 기증은 숭고한 그리고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기증에 동의하신 가족분들의 그 뜻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해 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증된 시신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단순히 시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습 전에 위령제, 실습 후에도 위령제를 하면서 그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학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그 지원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해부학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신과 본인의 사후의 시신 기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